잠깐만! 여긴 몇 번이나 와본 곳인데 전에도 이런 수상한 노점이 있었나?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자유로운 모험의 시간은 끝났어. 자, 이제 이 노드 크라이의 최종 보스를 맞이하도록.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저긴가요? 어딜 보는 거니? 최종 보스는 바로 여기에 있단다. 이건 킁킁 두더지? 최종 보스가 얘라고? 뭔가 이상한데. 게다가 들킨 것 같네. 장난은 여기까지 할게. 뒤를 돌아봐. 이쪽이야. 직접 만난 적은 없어도 내가 너희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겼나 보네. 위대한 마녀로서 정말 기뻐. 이건 뭐죠? 티바티의 거물들은 전부 긴 칭호가 있어서 첫 등장부터 엄청난 카리스마를 뽐낸다고 들었어. 하지만 마녀회는 그런 거창한 칭호도 없고 조용히 지내왔지. 그래도 난 내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직접 하나 만들었지. 앨리스? 너 진짜 앨리스야? 램포도 도도코도 아니고 네가 직접 왔다고? 어때? 나를 처음 본 감상은? 너 정말... 아하! 클레가 가장 먼저 떠올랐구나?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 클레도 다 크면 이 엄마처럼 아주 엄청난 미인이 될 거야. 그래서 이쪽은 두 분의 지인이신가요? 아, 그렇지. 우리도 실제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렇군요. 마녀 씨, 아주 인상 깊은 등장이었어요. 억지로 듣기 좋은 말 안 해줘도 돼. 소개할게. 이쪽은 마녀회의 마녀 앨리스. 우리와 바르카의 친구야. 맞아. 좋은 사람이야. 말이랑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은 원래 종잡을 수 없는 거란다. 예측할 수 있다면 기계랑 뭐가 다르겠니? 안녕하세요. 전 서리다라이의 달을 읊는 사자 라우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있어. 너희가 오기 전에 한 15분 정도 써서 노드크라이의 상황을 살펴봤거든? 스토리 개요를 읽었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소개 같은 건 생략해도 돼. 이것만 들어도 앨리스 씨가 얼마나 개성 넘치는 분인지 알 것 같네요. 난 이제 익숙해. 그나저나 앨리스, 네가 노드크라이까진 어쩐 일이야? 어머, 시작부터 말했잖아. 난 노드크라이의 최종 보스로 온 거야. 이 보스는 강력하고 당당하며 대담해서 일말에 약점조차 없지. 내 약점을 이렇게 빨리 간파하다니. 넌 방금 정해진 운명을 박살냈어. 그리하여 대마왕은 쓰러졌습니다. 너 왜 앨리스 장단을 다 맞춰주는 거야? 그야 당연히 재미있으니까. 왜 그래 페이몬?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해? 아니. 난 그냥 네가 한 번도 안 나타나길래 엄청 바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바쁜 건 맞아. 내가 노드크라이에 온 건 마녀회가 주목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야. 이건 새 달과 티바티의 경계에 관한 일이자 너희가 찾는 달의 신과도 관련이 있어. 아마도?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주면 천천히 얘기해줄게. 난 티바티에서 놀고 먹는 것 말고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 그건 바로 경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야. 복잡한 설명은 생략할게. 어쨌든 경계 밖은 심연의 힘으로 가득하고 그게 여기로 들어오면 성가셔져. 너희가 노드크라이에서 본 화상도 경계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야.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의 밤 전후로 나타나는 거야. 진짜 달이 저희와 가까워져서 그 힘이 경계를 뚫고 들어온 건가요? 대충은 맞아. 경계를 뚫을 수 있는 힘은 극히 일부라서 고작 푸른 숲의 이삭을 둥글게 만들 뿐이지만 이번 현상은 예년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많아. 여기엔 달이 세계 밖에서 미치는 영향 외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그건 바로 새 달의 출현이지. 새 달의 출현. 아주 먼 옛날, 천리가 아직 티바티에 오기 전 시절엔 달의 새 여신이 세계의 법칙을 주관했어. 맞아. 달의 새 여신은 그 힘을 나누어 관리하며 힘을 누구 하나에게 모아주지 않기로 약속했지.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오늘날 영원달의 정수는 네 몸속에 있고 원래라면 나타나지 않았을 무지개 달의 정수는 회수됐으며 달의 신의 존재까지 있으니 새 달의 힘이 노드크라이에 모였어. 이건 불바다 전쟁 이후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 일은 티바티의 경계에 큰 영향을 끼쳤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딸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대충 얼버무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너라면 정말 그럴지도. 진짜로 이게 가장 큰 이유야. 그 밖에도 복잡한 사정은 있지만 예를 들면 코드네이 말의 뒷수습이라든가. 궁금하면 알베도한테 물어보렴.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너희는 왜 달의 정수를 모으는 거니? 그렇구나. 이해했어. 나도 전에 니콜한테 그 전설을 들은 적이 있거든. 니콜? 코드네임 N을 쓰는 마녀 말이야? 아, 기억하는구나. 그렇겠네.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니콜의 전문 분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그 소녀가 달에 돌아갈 때 쓰려고 했던 방법은 이제 못 써.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소녀는 실종된 게 아니라 사라진 거야. 몸이 무거워. 아니야, 무거운 건 의식? 몸은 오히려 가벼운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지? 오랜 잠에서 깬 것처럼 머리가 어지러워. 지금은 낮일까? 아니면 밤? 달은 떠 있을까? 나가서 산책 좀 해야겠어. 너도 산책 나왔니? 결국 이날이 왔구나. 난 이제 형체를 유지할 힘조차 없는 건가? 기도의 밤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죽음이 내 종착지인 걸까? 사라진 후의 나는
달로 돌아가게 될까? 아니면 이런 결말은 싫은데 아직 나는 이곳에 존재해. 형체는 없을지라도 아직은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머지않아 이 의식을 유지할 힘조차 잃어버리겠지. 차라리 내가 탄생한 세계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자. 빨리 와! 기다려줘! 서리달 마을, 내가 탄생했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네. 이 장식 너무 무거워요. 이럴 때마다 서리다라의 성직자 중에 남자가 없다는 게 참 불편하다니까. 신기하다.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관찰하는 건 처음이야. 예전엔 내가 나타나면 다들 엄숙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으니까. 카리나, 르메티, 간식 먹으러 오렴. 네, 가야. 조금 더 구경할래. 이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 문제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2개만 넣어봐. 나머지는 기도의 밤 때 꺼내자. 리타! 서리달 아이에서 신성한 성직자를 놀렸으니 벌을 받으려나? 너도 받아라! 됐어. 노는 건 여기까지 해. 라우마님이 맡기신 일이 아직 안 끝났잖아. 풍선이 안 새는지만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을 채워서 확인해도 되죠? 받으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축제 당일에 쓸 풍선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돼. 부사제님이 라우마님한테 이르지만 않으면 몇 개쯤은 괜찮아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너 진짜? 그럼 맛 좀 봐라. 풍선에 물을 채워서 놓이면 그렇게 재밌나? 자, 노느라 지쳤지? 어서 먹으렴. 서리달라의 음식은 여전히 소박하네. 루메티 오빠 건 여름빛 참나무 열매 맛이네. 난 왜 맨날 백년과 맛이지? 그럼 우리 나눠 먹자. 너 것도 나 한 입 줘. 나눠 먹어? 난 다른 사람이랑 음식을 나눠 먹은 적이 없어. 집행관의 티타임에서는 각자 자기 디저트만 먹었고, 서리달 아이의 곡물은 내가 남기면 신도들이 달빛 아래에 놓아서 동물들의 먹이로 줬지. 야, 2입 먹으면 어떡해? 내 것도 한 입 더 줄게. 너희 정말 아이고, 할머니 목도 나눠줄 테니
싸우지 말렴. 이게 바로 가족인가? 평소에 못 보던 광경이야. 다들 내가 있을 때는 안 하던 일을 하고 있어. 조용히 모두의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네. 모처럼이니 나샤 마을에 가보자. 여행자가 있을지도 몰라. 불바다 전쟁 이후 다레시는 더 이상 티바티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녀들의 존재 역시 기반을 잃었어. 이게 달의 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이유야. 이 세계의 배척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구체적인 이유는 대충 달의 새 여신이 천리를 거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고 역사에선 흔한 일이잖아? 사실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원칙상으로는 처벌 대상이야. 하지만 그녀들은 나에게 손댈 수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어쨌든 달의 정수에 담긴 힘은 그 소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 그리고 달 사냥꾼과의 싸움은 붕괴를 가속시켰지. 그나마 기도의 밤식이라 달의 힘 농도가 높아진 덕분에 지금까지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 버티다니? 아까는 사라졌다며. 곤란하네. 이건 상식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줘야겠구나. 그럼 지루하더라도 조금 더 들어줘. 방금 달의 신이 배척받는 이단의 신이 됐다고 했잖아? 그건 바로 이치, 즉 티바티에 존재할 합리성을 잃었기 때문이야. 그 소녀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생각해봐. 우인단에 머무르며 소녀라는 이름을 계승받고 코타르로 불리며 이 땅의 신앙이 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를 그 소녀 본인 또는 너희가 끊어버렸어. 그래서 그분을 유지시키던 합리성이 사라졌군요. 그럼 우리 탓인가? 결과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더 얘기하면 내가 아주 못된 악당처럼 보일 것 같으니 그만할게. 그럼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대단한 마녀니까. 달의 신을 되찾고 싶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야. 먼저 그 소녀가 기도의 밤까지 버틸 수 있도록 달의 신과 티바티의 연결을 강화해야 돼. 연결을 강화한다라. 예전에 서리다라이의 신도였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을까요? 한 번 부정한 신앙과 안식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혹시 그 소녀의 이름을 알고 있니? 이름? 그래,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기본 개념이거든. 아주 중요하지. 그럼 가서 찾아봐. 달의 신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테니. 콜롬비나나 쿠타라 같은 건 진짜 이름도 아니고 본인이 인정한 이름도 아니야. 이름이 있으면 그분의 존재가 유지될까요? 응, 당장은 그걸로 충분해. 아주 작은 걸음처럼 보여도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야. 두 번째 문제는 그 소녀가 달의 정수를 사용해 달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야. 거짓된 하늘을 통과하는 데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필요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실체를 되찾는다 해도 힘을 거의 끌어내지 못할걸? 그래도 걱정 마. 이건 니콜의 전문 분야니까 니콜이 방법을 찾아낼 거야. 마녀 N까지 우리 도와준다고? 두 마녀가 나서다니 엄청 큰일이긴 한가 보네. 정확히 말해서 너희 쪽 일은 나한테 서브 임무 정도야. 너희 말대로 난 아주 바쁜 몸이라 오래 머물 순 없어. 바로 티바트 경계로 돌아가 봐야 해. 평소에 클레를 잘 보살펴준 보답이야.
알았으면 앞으로도 클레랑 잘 놀아줘. 농담은 이만하고 어서 움직여. 지금 달의 신의 의식으로는 기도의 밤까지 버티는 것도 기적이야. 아, 맞다. 니콜이 있는 곳도 알려줄게. 어서 가서 새 친구를 사귀어보렴. 참, 작은 조언을 해주자면 머리를 살짝 감싸는 게 좋을 거야. 뭘 감싸? 떠나기 전에 두린한테도 들러야겠다. 상태가 어떤지 봐야지. 너 정말 바쁘구나. 몬드에는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 많다니까. 두린, 알베도, 벤티, 바르카. 는 없네. 클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 아이야. 너 앨리스의 자랑이지? 맞지. 클레는 얌전하고 착해. 응. 그럼 잘해봐 얘들아. 인연이 되면 또 만나자. 바로 가버렸네요. 노점도 그냥 두고 갔어. 우리가 대신 치워줘야 하나? 처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그 마녀분의 딸인 클레는 어떤 아이인가요? 말하자면 길어. 가면서 천천히 얘기해줄게. 또 들썩하네. 나샤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처음이야. 야, 영감탱이 실력 다 녹슬었구만. 지금 누굴 보고 영감탱이라는 거야? 싸우는 건가? 너 말이야, 너 공방을 딸한테 맡긴 뒤로 망치질은 하냐? 내 의자는 대체 언제 고쳐줄 건데? 아니면 그 쓸모없는 망치로 내 허리나 두드려 주든가. 뭐냐, 아주 그 허리를 박살내주마.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떡해. 기도의 밤 때문에 만들어야 할 것도 밀려있다고.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딸한테 주니까 그렇지. 치, 역시 친구보단 딸이 중요하다 그거냐? 자, 재료가 도착하면 아저씨 의자부터 수리해 드릴게요. 아버지도 떠들 시간 있으면 저 좀 거들어 주시고요. 봐, 류울카는 너랑 달리 야무지다니까. 저 두 사람은 친구? 하지만 서로에게 하는 말이 엄청 험악해. 그치만 이 장면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클롬비나, 또 한밤중에 내 방문 앞에서 노래 부르면 목을 확 꺾어버린다? 산드로네. 그때 산드로네는 나랑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걸까? 아쉽게도 이제는 험악한 말로 답해줄 기회가 없네. 기도의 밤에 애인한테 줄 선물은 준비했어? 그럼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지. 그 다음에 준비한 반지를 꺼내서 서프라이즈. 또 처음 듣는 단어야. 됐어.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궁금해.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손님. 기도의 밤 사탕 드릴까요? 나한테 하는 말인가? 내가 보이나? 난 자, 여기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난 왜 아직도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걸까? 지금 중요한 건 그 마녀를 찾는 거예요. 이름도 중요한 것 같던데 어디서 찾아야 하지?
우인단에 한 번 더 가봐야겠군. 콜럼비나? 여행자? 가자! 꾸물거릴 시간 없어! 어디로 가는 거지? 아까 마녀랑 이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참, 바르카 씨는 니콜, 그러니까 코드네임 N을 쓰는 마녀분을 아시나요? 아, 나도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앨리스 씨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더군. 예를 들면 숙녀처럼 우아하게 말하는 법이라든지. 에? 앨리스와 숙녀라니 거리가 좀 멀지 않나?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앨리스 씨 정도로 개성 강한 사람이니까 다양한 인물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기억하기로 마녀회의 필수 자질은 재미야. 그 기준이라면 너희도 마녀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걸? 앨리스가 여기 없다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 난 마녀회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알겠어. 그나저나 우린 니콜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알아볼 특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바람의 꽃이라도 달고 있다든가. 에이, 그 마녀가 몬드 사람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렇군. 그럼 이분 아닌가요? 저기, 안녕? 혹시 네가 니콜이야?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북풍기사 바르카라고 합니다. 앨리스 씨한테 제 이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군요. 사람을 착각했나봐. 미안해. 민망해라. 내가 고개를 저은 건 앨리스가 널 언급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어. 어디서 나는 소리죠? 미안. 난 사정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이런 식으로만 소통할 수 있어.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해줘. 괜찮습니다. 그보단 앨리스 씨가 절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게 더 충격적이군요. 그리고 너희 둘은 2번이나 이야기해봤지만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너 맞구나.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 별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야. 즉, 다들 운명의 갈림길에 선 셈이지. 그럼 정식으로 소개할게. 나는 아니, 이런 건 필요 없어. 앨리스도 참...
모처럼 할 말을 간략하게 다듬어 왔는데 꼭 이럴 때 남의 계획을 방해한다니까. 미안. 앨리스가 마녀의 멤버들을 위해 자기 소개 마법을 만들어뒀거든. 분명히 수식 발동 조건을 다 해제해놨는데 왜 또 튀어나온 거지? 민망해라. 지금까지의 이미지랑은 너무 다르잖아. 설마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건가? 괜찮아. 전에도 한 번 봐서 그렇게 놀랍진 않아. 니콜 씨, 계속 아니, 당신의 방식대로 편하게 전해주세요. 앞에 있는 이 여자랑 대화 중인 건가? 하지만 다들 아까 있었던 민망한 일은 잊어줄 거지? 뭐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맞아. 내 이름은 니콜. 이상적인 형태와 힘을 간직한 몇 안 되는 천사야. 여행자와 페이몬은 이 개념이 낯설지 않지? 나타에 있는 나의 동족을 만났으니까. 거기서는 밤의 신이라고 불리던데. 맞아. 생각났어. 나의 힘은 밤의 신보다 더 완전해. 나에겐 장기간에 걸쳐 이행할 사명이 없거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자. 날 찾아온 이유는 하늘 밖에 있는 달로 갈 방법이 필요해서지? 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 불바다 전쟁 후 휘페르보레아 사람이 고안한 건데 너희 반응을 보니 불바다 전쟁의 개념부터 설명해줘야 하나? 이건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해줄게. 아무튼 불바다 전쟁이 끝난 후 새 달은 거짓된 하늘 밖으로 갔어. 그리고 휘페르보레아 사람, 즉 나의 도움을 받고 천사가 하사한 문명과 창조물을 받아들인 인류는 천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많은 이들이 달을 향한 믿음을 관철하고 새로운 질서를 거부했지. 불바다 전쟁 후에도 그들은 하늘 밖의 달과 연락해 달의 신의 인도를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달의 새 여신은 이미 죽었을 텐데요. 이 마녀는 뭔가 특수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 혹시 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맞아.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달의 신의 연민을 구할 뿐이었지.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과 막대한 달의 힘을 빌려 마침내 달 위의 모습과 목소리를 엿보았어. 그리고 실망했지. 그제야 달의 새 여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듣고 보니 좀 안타깝네. 맞아. 그때 인간들의 상황은 처참했어. 그들을 돕던 천사는 사라졌고 불바다 전쟁의 여파로 터전까지 잃었으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이 역사가 저희가 하려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죠? 관련은... 나도 모르게 상관없는 일까지 떠들어버렸네. 요즘 다른 사람 머릿속에서 말할 일이 없었다 보니 한번 입을 열면 좀처럼 제어가 안 돼.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휘페르보레아 사람이 만든 의식이야. 그들이 거짓된 하늘의 장막을 넘어 달을 볼 수 있었다는 건 티바트와 바깥의 연결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지. 더 강력한 달의 힘으로 연결을 더 공고히 하면 사람을 달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포털을 만든다는 거네? 그렇지? 포털... 맞아. 왜 그래? 갑자기 좀 기운 빠져 보여.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냥 포털이라고 했으면 긴 설명은 필요 없었을 텐데. 아닙니다. 덕분에 귀중한 지식을 얻었어요.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아까는 요약해서 말한 거고 사실은... 잠깐만요. 그 전에 정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휘페르보레아 사람의 방법대로 그 건축물을 찾고
충분한 달의 힘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영원달과 무지개달의 정수를 확보했으니 달의 힘은 충분하고 관건은 그곳을 어떻게 찾느냐겠군요. 맞습니까? 맞아. 그치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건축물은 진작에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허상 현상을 이용해 그 건축물이 존재하던 시절로 간다면 어떨까? 정확히 말하자면 허상 현상을 이용해 시공의 만남을 발생시키는 거야. 정말 그 시대로 갈 필요는 없어. 건축물이 허상에 투영된 순간으로만 가면 돼. 아니면 우리의 투영을 이용해서 접어도 되고. 다들 이해가 잘 안 되니? 조금 어렵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려. 그래, 좀 더 쉽게 설명할게. 이러면 되겠다. 요 며칠 동안 노드크라이에서 쓸만한 허상을 찾아보고 조건에 부합하는 게 있으면 너희를 부를게. 의식을 이행하면 특정 인원은 허상 속에 들어가 그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문제없는 게 확인되면 기도의 밤에 달의 신을 달로 돌려보내는 거지. 좀 많이 생략하긴 했지만 이해되지? 이해했습니다. 당신 소식을 기다리라는 거죠? 대충 맞아. 좋습니다. 그럼 부탁드리죠. 그동안 저희는 달의 신의 이름을 찾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내 이름? 설마 날 사라지지 않게 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건가? 이쪽 아가씨는 네, 니콜 씨. 말씀하세요. 아까 대화가 너무 정신없어서 당신 이름을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 저는 서리다라이의 라우마라고 합니다. 역시 서리다라의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휘페르 보레아와 달의 역사에 관심이 많더라. 괜찮으면 오늘 밤 당신 거처에 들러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다만 이 이야기는 그대로 기록하면 위험하니까 동화나 우화, 기도문 같은 걸로 다듬어서 적는 게 좋아. 뭐 이런 충고는 이야기를 다 들려준 뒤에 해도 되겠지. 그럼 이따 보자. 따로 뭘 준비하지 마. 차 한 잔이면 충분해. 잘 가. 친절한 분이네요. 단지 처음부터 되짚어보지 않으면 나도 조만간 까먹었을 거야.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머리를 왜 감싸라는 건지 알겠어. 역시 앨리스 씨 주변에는 개성 넘치는 사람밖에 없군 그래. 그럼 이제 달의 신의 이름을 어디서 찾을지 상의해볼까? 생각해봤는데 니콜이 한 말 꽤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 제가 니콜 씨 얘기를 들은 다음 정리해서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서리다라이 문헌도 다시 살펴봐야겠군요. 조상님들은 휘페르 보레아 시절에 신앙을 세웠지만 그중 신빙성이 있는 건 쿠타르님 탄생 이후의 기록이죠. 콜롬비나가 티바트에 남긴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인가? 그럼 먼저 서리다라이부터 가보자. 좋아. 그럼 그쪽은 너희에게 맡기고 난 우인단 쪽에 연락해보지.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를레키노랑 산드로네 정도인가? 감사합니다, 바르카 씨. 됐어. 숙녀의 어린 시절을 캐는 것보단 사람을 찾는 게 더 잘 맞아. 그럼 나중에 보자고. 따라가보자.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전에 쿠타르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여기 모아뒀어요. 그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도 있다는 거야? 구전된 이야기는 세월에 따라 변형되거나 신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단한 분류를 해뒀어요. 역사에서 해답을 구하려면 정보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니까요. 하긴 그렇겠네.
어서 살펴보자. 여기선 콜롬비나를 쿠타르라고 부르네. 물론 콜롬비나도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왠지 이상한 느낌이야. 기록을 보면 서리드라이는 그분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분께 여러 불가능한 기대를 품었어요. 경건한 신앙이 잘못됐다고 할 순 없지만 숭배만으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죠. 콜롬비나님 입장에선 이런 숭배에 공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쿠타르라는 이름에 담긴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것도 아마 그때부터였겠죠. 라오마의 말도 틀리지 않아.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쿠타르를 부를 때마다 왠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어. 꽤 여러 가지를 봐요. 이야기의 구체성, 신빙성, 문장 표현, 그리고 쿠타르님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요. 저는 그분의 존재를 알고 실제로 만나서 교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리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죠. 물론 최근 들어 그분께도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요. 변화? 나한테? 이대로는 진전이 없겠어. 우리 그냥 신빙성 없는 자료도 확인해보자. 네, 잠시만요. 쿠타르께서 눈 덮인 산 꼭대기를 떼어 달빛이 비치는 바다에 던지자 히시섬이 탄생했다. 이게 뭐야? 딱 봐도 엉터리네. 세계의 달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우리에겐 처음부터 하나의 달만 있었으며 그 이름은 쿠타르다. 대부분의 고서엔 이런 신빙성 낮은 이야기뿐이에요. 제가 왜 책을 분류했는지 아시겠죠? 쿠타르께선 말없이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틀림없는 신의 계시였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쿠타르님을 본 적이 없는 게 확실해요. 그분은 늘 눈을 감고 계시니까요. 넌 뭐 봐? 나도 볼래. 어디 보자. 아이는 아기 새에게 추위를 막을 둥지를 지어주려 했으나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힘이 없었다. 지나가던 쿠타르께서 그 광경을 보시곤 원령을 불러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둥지를 지으셨다. 그 일이구나.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던 아이는 어찌할 줄 몰라 부모를 불러왔으나 그 사이 쿠타르님은 사라졌다. 달을 읊는 사자는 둥지를 신의 기적으로 삼아 높은 곳에 모셨으며 아이는 신의 은총을 받은 자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그 후로 신의 은총은 끊겼고 몇 년이 지나자 이 일도 잊혀졌다. 넌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어? 콜롬비나는 그냥 그 아이랑 같이 둥지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땐 이후의 기록에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이걸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록으로 분류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콜롬비나님이 하실 법한 일이네요. 단지 콜롬비나는 자기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타인한테 어떤 폐를 끼칠지 몰라서 나서지 않게 된 거야. 네, 왠지 좀 가엾다. 지금의 난 너희에게 온기도 줄 수가 없구나. 결국 콜롬비나의 진짜 이름은 알아내지 못했네. 그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성과는 있었어. 바르카가 아를레키노와 산드로네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었지? 나샤 마을로 돌아가 보자.
어디 보자. 바르카 저기 있다. 두린이랑 알베도도 있네. 그러게. 전에도 이 근처에서 만났는데. 내가 같이 있자고 했어. 얘들도 누굴 기다리는 중인데 같이 모여 있으면 덜 지루하잖아. 저희를 기다리신 건가요? 그럼 오인단 쪽이랑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물론 같이 가기만 하면 돼. 어때? 서리달라이 쪽 조사는 순조로웠나? 콜롬비나의 진짜 이름을 찾지 못한 것만 빼면 순조로웠지. 내 추측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군. 콜롬비나 양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듣는 건 실례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지금은 어쩔 수 없나? 바르카가 기다린 건 우리인데 너희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 앨리스? 아니야, 그분은 이미 만났어. 앨리스 아줌마한테 실험에 관한 설명을 들었어. 이 통신기도 받았지. 응, 너희한테 허상현상과 티버트 경계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지? 나한테는 실험을 도와달라고 하셨어. 구체적인 방법은 이 통신기를 통해 알려주신대. 그렇군. 지시대로 움직이며 현상을 관찰하는 건가? 흔한 실험 방식이지. 갑자기 알베도의 실험실에 온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는 누굴 기다리는 거야? 너희가 아는 사람이야. 알베도도 본 적 있고. 대단장님이랑 라우마 씨한텐 조금 낯설겠지만. 이런 상황에선 굳이 소개 안 해도 돼. 중요한 일도 아니고. 너였어? 난데 뭐. 아카데미아에 출국 금지 규정 같은 건 없어. 정당하게 휴가 쓰고 나온 거야. 사실 난 인간의 몸을 얻은 후로 쭉 모자한테 편지를 썼어. 최근에 노드크라이에서 겪은 일들도 얘는 다 알아. 모자? 사실 그 이름이라면 들어봤어. 그럼 방금 그 반응은... 직접 본 적은 없거든. 아무튼 간단하게 소개는 해야겠지?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대단장 바르카다. 저는 라우마, 서리다라이의 달을 읊는 사자입니다. 수메르 아카데미아 바후마나 학부의 드리오쉬 모자. 또 만났네 모자. 지난번엔 같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동행했었지. 그래, 내가 노드크라이에 온 건 조사하고 싶은 놈이 있어서다. 그게 다야. 그게 누군데? 우인단 집행관 서열 2위 박사 도토레. 말투를 보아하니 그자와 악연이라도 있으신가 보네요. 아카데미아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놈에 관한 기록에 문제가 많길래 조사를 나왔을 뿐이야. 도토레. 그 시절엔 잔디크라는 이름이었는데 졸업도 못하고 쫓겨났더군. 이거 듣기만 해도 창피하군. 집행관 서열 2위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러고 보니 도토레가 노드크라이에서 뭔가를 꾸민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마주쳤네. 그놈은 자기 흥미있는 곳에만 나타나니까 이미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도토레가 남긴 행적은 꽤 중요한 자료가 돼. 그걸로 놈에 관한 자료를 보충할 거야. 말투는 자료 보충이 아니라 현상 수배지를 만들 것처럼 들리는데. 마침 이쪽도 우인단 집행관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원한다면 따라와라. 얻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 좋아. 그 두 집행관은 우리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너도 말할 때 좀... 알아. 서리다라이는 아직 오인단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앨리스 아줌마의 실험을 도우러 가볼게요. 다들 알찬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기 좋군. 그래, 우리도 가자. 내가 안내하지. 왜? 당연히 그 목적도 있지. 하지만 놈에게 받아낼 빚이 있는 사람이 어디 나뿐인가? 너도 작은 쿠사나리 화신도 나도
그 자식한테 또 당하기 싫은 건 매 한 가지 아냐? 하, 조급해 보이는군. 안심해. 비둘기는 집을 잇지 않으니까. 왔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지? 모자라는 수메르 학자다. 여행자의 오랜 친구지. 잠깐, 편지로 말한 아카데미아 대표가 저 사람이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신원이라면 이걸로 증명하지. 위에 정선궁 인장이 찍혀 있어. 진짜네. 뭐, 알았어. 내가 실례했네. 상관없어. 예상했던 바니까. 내가 전에 편지에서 말했듯이 아카데미아의 목표는 도토레다. 이건 기밀상이니까 조사 협력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아. 누가 나에 대해 묻는다면 개인적인 학술 연구 때문에 왔다고 하면 돼. 수메르 아카데미아랑도 연락해두다니. 바르카가 물밑 준비를 많이 했네. 과찬이야. 그걸 몰라서 물어? 별모래 해변에서 내가 달사냥꾼한테 한 방 먹은 거 분명 그 녀석의 계산내였어. 날 장기말로 삼은 거라고. 도토리한테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물론 나랑 아를레키노도 그 자식이 싫으니까 상관없지만. 너희는 도토레에게 동료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난 녀석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경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동기는 일치해. 그리고 너희라면 믿을 수 있지. 본론으로 돌아갈까? 달 사냥꾼 사건 이후 우리는 도토레가 잠잠한 게 수상해서 뒤를 캐봤다. 하지만 잡히는 단서는 없더군. 그 녀석은 절대 자기 계획을 들키지 않아.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래, 녀석은 조용히 숨죽이고 지내면 방해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런 수작은 우리에겐 안 통해. 맞아. 고대 달의 유해를 연구하고 달의 정수를 탐내는 녀석이 다음 계획을 안 세웠을 리 없잖아? 그래서 난 스네즈나야로 돌아가 도토레를 다시 소환해달라고 여왕폐하께 요청드렸지. 거침없군. 그래서 얼음 여왕이 허락하던가? 그래, 우인단의 노드크라이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서 집행관이 3명이나 있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니 수긍하시더군. 결국 도토레는 스네즈나야로 귀환해서 녀석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연구를 계속하게 됐지. 걔 몰상식해도 머리는 잘 돌아가. 여왕폐하를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잘 알고 있지. 연구를 하려면 그 잘난 머리 외에도 풀치넬라의 자원과 판탈로네의 모라가 필요해. 전부 여왕님의 손짓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 하지만 그놈은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른 짓을 하잖아. 그럴 수도. 나도 예전에 그 녀석이랑 잠깐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걘 나랑은 완전히 다른 부류였어. 그 녀석은 연구의 합리성이나 단계성을 보지 않아. 사고가 비약적이라 호기심이 충족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지. 나랑 유일하게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달 사냥꾼에게 끝으로 강한 승부욕을 보였던 건가? 그 얘긴 꺼내지 마! 그럼 우리 생각이 일치하는군. 도토레는 쉽게 손을 떼지 않을 거다. 짜증나.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어. 달의 정수일 말이야? 평소에도 실험 규칙은 다 무시하고 설비는 수없이 망가뜨리고 예산은 매번 초과해. 문제는 다 남에게 떠넘겼겠지. 맞아. 전에도 그 녀석이 초고온 실험을 하다가 재료가 폭발했는데 그 결과를 관측한다고 부하한테 장치를 열게 해서 연기가 새어나왔어. 그건 유독가스였다고. 내가 거기 없었으면 몇 명이 죽었을지 몰라. 게다가 한창 수습하고 있는데 흥미를 잃었는지 휙 가버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간 낭비였군. 시간 낭비. 제일 낭비된 건 내 시간이었다고. 그쪽도 쌓인 게 많은 모양이지? 모자라고 했던가. 우인단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군. 특히 도토레에 대해서 말이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맙군. 더 궁금한 건 없으니 이만 실례하지. 그냥 이러고 간다고? 가고 싶으면 너도 가든가. 아휴, 진짜 성격이 조금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어. 꽤 인상 깊은 소년이군 그래. 그러게, 특이한 녀석은 많아도 같이 도토레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문데. 됐어, 본론으로 돌아가자. 바르카한테 들었어. 콜롬비나가 실종됐다고? 아니, 정확히는 사라졌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콜롬비나 양과 이 세계의 연결고리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진짜 이름을 알아내는 거야. 그거라면 나도 전에 물어봤는데 모른댔어. 우리 사이에 걔가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 진짜 모르는 걸 거야. 폐하께선 콜롬비나에게 신의 심장을 모아오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신 적이 없어. 여왕폐하의 계획 속에 콜롬비나의 역할은 따로 있었지. 나도 그게 궁금해. 대체 걔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글쎄, 아마도 달의 신의 힘과 관련된 거 아닐까? 우인단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콜롬비나는 자주 여왕 폐하를 찾아가서 언제 일을 줄 거냐고 물었어. 하지만 폐하의 답은 매번 때가 되지 않았다였지. 그렇게 걔는 할 일 없는 상태로 방치됐어. 여왕 폐하가 어여쁜 맹인 소녀의 노랫소리에 매료되어 그녀를 우인단 집행관 서열 3위로 삼았다. 덕분에 이런 시시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반박할 도리가 없었지. 그 뒤엔 어떻게 됐지? 나중엔 콜롬비나도 신경을 껐어. 더 이상 폐하가 작을 데려온 목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 폐하도 임무를 내리지 않아서 걔는 진짜 정원에서 노래만 불렀어. 난 워낙 바쁘게 사니까 맨날 빈둥거리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솟거든? 근데 걔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닐까? 난 그저 머물 곳을 받았으니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서 조용히 그 대가가 오기만을 기다렸지. 나는 정반대야. 누가 나보고 제일 힘들게 일하면서 제일 손해보는 역할이랬는데 딱 맞다니까? 누가 했던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나. 그래도 넌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어. 넌 성실한 사람이야. 뭐야? 뭐 좀 떠올랐어? 하긴 이름을 부르는 건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지. 성공을 빌게. 그치만 난 역시 콜롬비나라는 이름이 제일 입에 붙어. 걔랑 싸울 때마다 그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이름을 외워야 한다니 귀찮아. 동감이야. 산드로네, 아를레키노. 선녀이다! 설마 니콜이 보낸 건가? 두 숙녀분 환대 감사했다. 여유가 생기면 같이 한잔할 수 있길 바라지. 그래, 기회가 된다면. 난 배웅 안 할게. 벌써 몇 번이나 왔으니 길은 익숙하지? 이제 선명을 따라갈 차례인가? 이거라면 모험가의 전문 분야지.